자, 수능 때 윤사생률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너네가 윤사생률 공통으로 나온 파트고 사회계약론은 그 둘 다 틀린 파트입니다. 애들 제일 많이 틀리고 제일 어렵게 나오는 점점 어렵게 나오는 추세예요. 내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근데 너네 약간 모의고사식으로 내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 여튼 시민혁명 결과 이 사회계약론, 그러니까 시민혁명에 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시민혁명과 같이 가는 사상들이 이런 사회계약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윤 선생은 이렇게 안 가르친다고 윤 선생님은 세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중세까지 절대왕정입니다. 절대왕정. 이전에 왕권이 절대왕정인식이야. 이 절대왕정의 사상적 기반은 뭡니까 혹시? 이전까지는 사회계약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게 절대왕정의 사상적 기반이겠지? 왕권 신수설이 못 들어봤어요? 왕권 신수설? 무슨 뜻입니까? 왕권 신수설. 처음 듣니? 이 용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왕권은 어디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왕권을 막막 휘둘려도 너네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권한이 짱이니까 뭐 이런 사상입니다. 요거 그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 루이 14세, 뭐 태양왕 이런 거 그런 애들 나오는 때지. 이해가지?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절대왕정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신라로 개척하고 나서 유럽 지도입니다. 신라로 개척하고 나서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이 선발 자본주의 국가란 말이야. 여기서 에스파냐, 포르투갈까지 여기서 신대륙 무역을 딱 해가지고 여기서 너무 막대한 부가 어디로 갔냐면 왕실로 갔어요. 그래서 절대왕정이 가능했던 거거든. 근데 이 과정에서 왕실이 후원해가지고 왕실이 도시 상공업자를 후원해서 무역 같은 걸 했던 건데 그럼 뭐라고 같이 성장하냐면 도시의 자본가들이 같이 성장해. 초기 자본주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괜찮니? 그러면 이 절대왕권을 휘두르는 거는 이전에는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 좁았지. 공건제라 가지고 지방은 자치했단 말이야. 이제 관료제, 상비군 뭐 이런 거 정비해가지고 지방까지 다 통치할 거란 말이야. 왕과 권한이 강해지는데 그거는 왜? 누가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 같이 무역에 참가했던 상공업자들이, 자본가들이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얘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막 내가 세금 납부해서 얘가 짱이 됐는데 우리 보고 막 세금 더 내라 그러잖아. 짱나지. 그래서 질고기를 하는 게 왕권 신수설이 바뀌는 게 사회계약론이에요. 시민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도시 상공업자들이 형성돼 있던 영국, 프랑스에서만 사회계약론이 나와. 이해가니? 지금 그래서 홉스 영국 사람이고 로크 영국 사람이고 그 루소는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은 아니지만 이쪽 애들만 상공업자들이 형성돼 있던 거에서만 이 왕권 신수설이 사회계약론으로 대체된다고. 그러면 로크가 이 얘기를 했는데 사회라는 거는 왕이 신한테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아서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야? 우리가 계약을 통해 만든 거야. 우리가 계약해서 만든 건데 우리를 핍박하고 막 억압하는 정부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술 수 있어. 그게 저항권 사상입니다. 오케이? 이런 사상적 기반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대마다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지냐면 자, 제일 처음에 리바이어던입니다. 리바이어던. 홉스의 리바이어던 뭐임? 그 사회계약론에 청교도 혁명이 절대 군주주의로 한다 돼 있지. 이렇게 그 책 표지입니다. 리바이어던이라는 책 표지야. 왕이 이렇게 있고 왕관 이렇게 쓰고 있죠. 왕관 쓰고 있고 이렇게 막 여기는 지팡이 들고 여기는 지팡이 큰 지팡이를 들고 있고 여기는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예요. 바닷가. 영국의 해안가니까 섬나라지.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 안에 있는 영토를 지키는 겁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근데 얘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큰 바다 괴물이에요. 리바이어던이라는 거는 성경 욥기에 등장하는 야훼랑 싸우는 예수님 그 하느님이랑 싸우는 외부 민족의 바다 신입니다. 근데 그게 괴물로 표현된 거죠.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잖아. 그러면은 비늘처럼 돼 있거든요. 물고기 비늘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림 작아가지고 물고기 비늘인데 가까이 들어보잖아. 다 사람 얼굴입니다. 사람 얼굴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멀리서 보면 비늘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간 거야? 가니? 뭐가 합쳐졌다는 거야? 시민 개개인들이 다 계약을 통해 가지고 국가라는 절대 권력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니? 요 청교도 혁명 때는 뭐냐면 청교도 혁명 때거든요. 왕이 목이 잘려요. 자,
제 찰제라고 하는데 제임스 1세, 찰스 1세의 전제 정신 때문에 천부대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찰스 1세가 막 왕을 함부로 한단 말이야. 함부로 해가지고 의회파가 들고 일어나요. 여기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크롬웰의 항해조례 뭐 이런 거 기억 이것을 들어는 봤지. 그래서 의회파랑 그 왕당파가 싸워가지고 의회파가 승리하고 왕당파가 패배하면서 찰스 2세가 목이 잘린다고. 근데 홉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난한 지식인 계층이거든요. 이때 당시 가난한 지식인은 뭐였냐면 주로 가정교사 같은 거 있어요. 가정교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교사는 그냥 일만 도와주는 건데 이때 당시는 글자를 쓰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정교사인 동시에 이 부유한 귀족집에 들어가지고 일생 동안 그 집사 역할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모시던 귀족 가문이 누구였냐면 왕당파 쪽 사람이었어. 홉스가 모시던 호수가 집사로 있던 귀족 가문이 왕당파 쪽 귀족 가문이라 가지고 이 전쟁에서 크로멜이 집권해서 몰락해가지고 프랑스로 쫓겨가요. 이해가니? 그걸 딱 보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리바이어라는 책. 누구를 옹호하냐면 얘는 왕당파 쪽 사람이었잖아. 절대 군주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회개혁론은 절대 군주를 옹호하는 논리로 나왔어. 그러니까 너네가 시민혁명 들고 나잖아. 근데 그거는 너네가 동의해가지고 군주한테 권력을 양도해주기로 한 거야. 그거 개기면 안 돼. 이렇게 왕목 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상으로 출발했다가 이쪽으로 할수록 점점 어떻게 되면 시민 권한이 점점 커질 거예요. 시대가 그러면 그럴수록 도시 상업자가 계속 성장할 거야. 왕권은 축소되고. 그래서 여기는 성악설, 여기는 성모성악설, 여기는 성선설, 시민 계급을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볼 거고요. 평민계층, 자본가계층 이런 애들을. 그렇지. 그리고 절대 군주 권한은 점점 축소돼요. 여기는 전제 군주주의, 여기는 대의 민주주의, 여기는 직접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괜찮니? 그래서 청교도 혁명의 결과, 얘는 우리가 다 시민들이 동의해가지고 왕한테 권력을 양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 권력을 휘둘러도 반항하면 안 돼요. 여기는 저항권이 되게 부분적으로 이동됩니다.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왜냐하면 생명권이 등장하기 전 시기는 성악설이거든요. 만만투 상태예요. 만일에 대한 만일의 투쟁 상태.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왕한테 절대 권력을 주더라도 왕이 통치해주는 게 낫다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홉스의 리바이어더, 홉스의 사회개혁론은 절대 군주제 기반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게 명예혁명으로 돼 있지. 로크가 시민정부론이라는 책을 쓴 게 명예혁명 바로 다음 해예요. 바로 다음 해. 1689년이잖아 시민정부론이. 그래서 여기는 명예혁명 때는 여기도 찰스 제2세입니다. 여기는 제임스 2세가 쫓겨나. 제임스 2세가 쫓겨나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메리와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공동왕으로 추대되고 얘네들한테 권리장전이라는 들어봤지? 권리장전이라고 권리장전을 승인받는 그림이에요. 권리장전은 글자 장자에다가 법전할 때 저자입니다. 글자로 쓰여진 법전을 승인받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전에는 이때까지는 전제군주제였어요. 전제군주제. 절대왕 정식의 군주제는 전제군주라고. 군주는 아직 살아있어. 지금도 영국은 군주가 살아있지. 지금도 영국은 왕이 있잖아.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 미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돌아가시고 찰스 3세가 지금 왕 돼 있잖아. 영국 왕. 지금도 왕이 있는데 지금의 영국 왕은 정치를 해 안 해? 정치를 안 해. 얼굴 마담이거든요. 일본도 천황이 있는데 천황이 정치를 하니? 얼굴 마담이야 그냥. 정치는 누가 해요? 총리가 해. 총리가 의원 내각제의 수상인 총리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왕은 군리만을 통치하지 않는다. 이걸 입헌 군주제라고 해. 이전처럼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얘네들이 했던 게 전제군주주의고 절대 왕권 이루는 거 전제군주. 그게 아니라 왕이 있지만 헌법에 따라서 통치하고 얼굴 마담으로 역할밖에 못한다. 이게 입헌군주제입니다.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시민들이 구성한 의회가 가지고 있어. 의회가 만든 법에 따라 통치하라고. 그래서 입헌군주제예요. 권리장전 승인받은 게 그 법을 승인받은 거라서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 가니? 어떤 맥락인지 따라오겠습니까 지금? 대충 뉘앙스만 파악하세요. 배경 설명을 좀 세게 해주는 거야.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여기는 의회가 중요합니다. 의회 권력을 어디다 한다고 하면 입법부에 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입법부에.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까지가 로크의 사회개혁론이고 입법부가 중요하지. 그리고 시민이 한번 몰아낸 적이 있지. 왕을 몰아냈잖아. 제임스 가 쫓겨났거든. 왕을 추대했지. 메리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저항권이 처음으로 나와요. 저항권이. 그리고 루소의 사회개혁론은 프랑스 혁명 직전에 나와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인데 아이씨 시기가 잘못됐네. 이것도 고쳐놔야겠다. 루소의 사회개념이 조금 더 먼저 나오고 이게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쳐. 근데 여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때 당시 구체제의 모순이라고 해요. 앙시앙 레짐이라고 합니다. 구체제. 구체제는 뭐 어떤 게 구체제냐면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어 프랑스에. 1신분은 성직자 계층이 1신분이고 2신분은 그 귀족 계층이 2신분이에요. 그리고 3신분이 평민들이거든. 근데 얘네 둘이는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얘네가 전체 토지의 40%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얘네는 세금을 안 냅니다. 불합리하잖아. 그래서 얘네가 들고 올라서 얘네를 쫓아내는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루소는 재산이라는 단어를 불평등, 재산 이런 거를 사유재산을 되게 부정적으로 봐. 이것 때문에. 사유재산이 한쪽에 극단적으로 몰려있지. 그리고 얘는 성선설이란 말이야. 누구를 긍정하는 거야? 얘를 긍정하는 거야. 대다수의 평민들, 일반 평민들. 그래서 이 사회대학론이 나중에 배경이 돼서 조금 있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터질 거라고. 영국까지만 해도 좀 귀족공화정 느낌이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민주공화정이 수립될 거예요. 프랑스 혁명을 봐서. 괜찮지? 여기까지. 뒤로 넘어가서 여기 내용 좀 복잡하기 때문에 빡시게 보고요. 방대함 했지 뒤는. 그 내용인데 그 여기 안에 내용은 거의 바뀐 게 없어. 뒤에 선지가 좀 추가됐고. 자, 홉스는 배경이 영국 청교도 혁명입니다. 청교도 혁명이 42년이고 리바이어는 51년에 나왔지. 청교도 혁명으로 왕목이 잘리는 거 보고 절대구주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리바이어든이야. 그리고 로크 같은 경우는 88년이 명예혁명인데 시민정부인 다음 해에 나왔어요. 여기 이제 의회가 권력을 차지한 걸 보고 이게 정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책이 시민정부론입니다. 의회가 명예혁명을 하는데 정당해. 왕은 권력이 없고 입법부가 권력을 가지는 게 맞아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루소는 프랑스 대혁명의 배경이 됐어요. 사회개혁론의 책을 쓴 게 62년인데 얘가 죽고 나서 루소는 78년까지만 살았거든. 죽고 나서 이 사회개혁론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는 건 못 보고 백성들을 불쌍하게 보다가 이 백성들이 나중에 평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인간관은 1번은 성악설입니다. 홉스는 성악설을 얘기해요. 성악설. 이건 왜 성악설이겠니? 어떤 게 악한 거야? 성악. 왜 악하지? 왕 목이 잘렸잖아. 왕 목 잘리는 저런 시민들은 잘못됐다. 의회파 얘기하는 게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고. 2번 로크는 성무선악설이라고 해요. 성무선악.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존재야. 그래서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때도 계속 당연히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혁명이 일어나고 뭐 난리인 시기인데 그럼에도 인간을 점차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이전에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부정부로 봤잖아. 요즘쯤 되면은 이거는 그냥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 행사인 거지. 악한 거 아닌 거지. 선악이 정해지지 않은 거지. 시민들의 행동. 그리고 3번은 루소는 성선설입니다. 인간 본성을 굉장히 두개 봐요. 그러니까 지금 평민들이 불쌍하게 살고 있는 게 얘네들이 나쁜 게 아니라 재산과 불평등이 나쁜 거야. 사람들은 선한 겁니다. 4번은 자연상태인데 홉스의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만투 상태로 써주세요. 4번은 만만투입니다. 네? 근데 나 좋은 사람 만만투는 사장님 이번 시간 끝나고 네. 현지에서부터 4층 3교실로 학생들이 다 이제 5층 내렸습니다. 네. 조절해 주셔가지고 네. 이번 시간 끝나고 4층 네. 3교실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실 2개 써야 돼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교실 2개 써야 돼가지고 옮긴 거라서. 예, 일단은 근데 현 선생님께서 4층 3교실로 일단은 바꿨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만투 상태, 다른 말로는 만인이 만인에 대한 늑대인 상태라고 불러요. 만인이 만인에 대한 늑대인 상태. 이게 만만투 상태고 극도의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 소유권도 없고요. 부정의도 없어요. 부정이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5번에 부정이나 소유권 무.
자, 홉스의 밑에 봅시다. 자연상태 설명. 홉스의 자연상태는 부정의한 사회가 아니다. 부정의한 사회가 틀린 선줄이 나와요. 그냥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정의로운지 뭐가 부정의한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 이해가지? 그래서 부정의한 사회 아니고 정의도 부정의도 정의도 이제 혼란 상태로 이 상황에서는 자,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까지 가진다는데 뭐 이런 겁니다. 호랑이가 있고 치타가 있잖아. 토끼가 있잖아. 그러면은 호랑이가 토끼를 먹는 거나 치타가 토끼를 먹는 거나 얘도 토끼에 대해서 호랑이도 소유권이 있고 치타도 토끼에 대해 소유권이 있어.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상태야. 그래서 모두가 모두에 대해 각자가 만물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요? 타인에 대한 신체에 대한 소유까지로 하면 남의 신체까지로 함부로 막 해치거나 잡아먹거나 약탈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지? 그래서 소유권이 없다. 그래서 생명권은 자연권으로 가져요. 생명권은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생명권이 자연권으로 있어. 근데 자연권으로서 자연 상태 인간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맞아, 틀려? 소유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 아니, 극도의 혼란 상태라서 정의랑 부정의도 뭔지 안 정해져 있고 소유권이 뭔지도 안 정해져 있다고. 이해 갑니까? 민지 괜찮니?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주의를 하시고 서술로 더 나와서 추가한 거야. 자, 2번은 6번은 로크의 백지설이잖아. 그래서 만만투 상태는 아닙니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거지. 사람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 백지설이죠. 백지설. 그냥 백지와 태어났고 악이 쓰여지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선이 쓰여지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비교적 혹은 불완전한 평화 상태입니다. 6번의 불완전한 평화 상태. 선지가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 혹은 불완전한 평화 상태로 나와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 혹은 불완전한 평화 상태. 괜찮니? 그러니까 평화 상태야. 아까는 만만투였잖아. 여기는 비교적 평화롭지 완전히 평화롭진 않아. 근데 루소의 자연 상태는 완전히 평화로워요.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얘기로 나옵니다. 괜찮니? 자, 그래서 얘는 성무선하기 때문에 비교적 혹은 불완전한 평화 상태고 하지만 자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것도 밑에 설명 봅시다.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자연권으로서 자유권 침해에 대한 처벌권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이 가진 자유권에 뭐도 들어가냐면 재산권이 자연권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로크밖에 없어요. 재산권. 아까 홉스는 자연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홉스는 재산권이 있어 없어? 자연 상태에서. 홉스는 재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연 상태에서. 없다니까 아까. 만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상태였죠.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없다고. 근데 로크는 소유권을 개념을 인정해요. 로크는 소유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연 상태에 소유권이 있어. 그리고 뭐도 있냐면 내가 노동을 들여서 만들어낸 물건은 내가 소유권을 가지거든. 그 소유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걸 내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자연 상태에서 내가 가져요. 그까지 자연권이야. 이해가니? 근데 자연 상태는 누가 없냐면 공평 무사한 법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남이 내 물건을 훔쳤어.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야. 내 목을 치는 건 좀 심하지. 내 물건 하나 훔쳐갔다고 사람을 죽이면 조금 너무 과하잖아. 근데 이게 과한지 안 과한지를 땅땅땅 내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더 심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이해가요? 그럼 점차 어떻게 돼? 점차 혼란 상태로 접어들게 돼. 그거를 막으려고 만든 게 입법부예요. 여기서 국가지. 이해가니? 그래서 자연법은 존재하지만 공평무사한 법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집행권을 다 같이 모아서 집행권을 지금 함부로 행사하는 게 문제잖아. 집행권 남용해가지고 처벌이 과해지는 게 문제잖아. 이 처벌권만 누구한테 주기로 하자고 약속을. 그게 입법부예요. 법을 만드는 의회를 세워가지고 얘는 의회가 명예훼손 결과 의회가 왕 몰아내고 입헌 군주제 만들잖아. 그거 반영한 거야. 입법부의 권력을 신탁하는 거예요. 처벌권을. 왕이 아니라 입법부가 신탁권을 처벌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가장 다른 점입니다. 여기에 처벌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집행권 처벌권 누가 가지고 있어? 홉스까지는 왕이 가지고 있어. 절대 군주주의 국가잖아. 이해가니? 왕이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의회에 줄 거라고. 이제 시민 계급이 점점 긍정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처벌에 대한 집행권을 입법부에 신탁한 게 로크의 사회계약의 내용이고 로크의 국가입니다.
자, 루소로 갑니다. 루소의 사회계약 얘는 세 단계로 구분을 하거든요. 세 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처음에 자연 상태가 있고 사회 상태라고 있어요. 사회 상태. 그 다음에 국가 상태로 이해합니다. 자연 상태, 사회 상태. 자, 홉스는 성선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프랑스 혁명 이전에 평민 계급이 그냥 못 살고 못 배워 먹고 막 되게 힘들게 있는 상태잖아.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불평등 때문입니다. 재산 때문이에요. 재산 소유가 발생하고 불평등이 나타나면서 사회 상태에서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 아까 말했던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그런 사회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시민 계급이 뭘 만드는 거냐면 자연 상태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야. 다 좋은 건데 재산이 나타나요. 재산. 시민 계급이 그 밑에 평민들이 98%나 되는데 얘네들이 세금도 내고 전체 토지 60%밖에 못 가지. 그 상황이 불합리한 거지. 사회 상태가 불합리한 거지. 사람 자체는 좋은 거죠. 그래서 재산이 등장한 불평등 시기에 사람들이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대한민국 만든 게 국가예요. 그래서 얘는 부정적인 개념이고 얘는 둘이는 긍정적인 개념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7번이 사유재산입니다. 7번 사유재산이 등장한 이후에 불평등이 발생했다. 밑에 자연상태 봅시다. 루소의 자연상태는 자연상태는 평화로운 거야. 평화로우나 국가 권력 사유재산이 등장한 이후에 불평등한 사회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연상태는 좋아. 자연상태는 좋은데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등장해서 불평등한 사회 상태로 되고, 최초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장유라는 걸 향유하는데 자연권을 막 쓸 수 있는 거야. 내 생명, 재산 여기 재산 없구나. 생명이나 자유권을 막 행사하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였어. 근데 사유재산이 등장하면서 불평등이 나타나서 이 자연적 자유 대신에 자연적 자유를 상실하는 거지. 그래서 계약을 해서 국가를 만든 다음에 이 국가 상태에서 시민적 자유를 향유하는 거야. 자연적 자유가 제일 좋은데 이미 사회 상태를 위임하면서 자연적 자유가 없어졌단 말이야.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 대체제로 만든 거예요. 계약을 만들어서 이 시민적 자유라는 거를 자연적 자유 대신에 향유한다. 시민적 자유. 이에 따라 국가를 만들어서 밑에 봅시다. 자연적 자유를 상실한다. 불평등한 사회 상태 하에서. 그래서 이에 따라 국가를 만들어서 자연적 자유를 시민적 자유로 복원한다. 그래서 자연 상태, 사회 상태, 국가 상태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루소의 사회계약입니다. 어렵죠? 내용이 디테일이 들어가서 복잡해. 자, 그리고 다 비슷한 말 하는데 용어가 좀 쓰는 용어들이 다르거든. 8번은 홉스는 신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약. 8번은 신약. 믿음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그리고 리바이어던이 아까 그 홉스의 사회 경로에 있잖아. 바다 괴물. 사람들로 이루어진 바다 괴물. 기억나니 민지야? 걔인데 요런 용어가 가끔씩 나요. 커먼웰스라고. 이렇게 쓰는데 무슨 뜻입니까? 커먼 무슨 뜻이야? 일반적인 공통의라는 뜻이잖아. 커먼. 웰스는 뭐예요? 부명예 이런 거잖아. 공통 권력이라는 뜻이야. 공통 권력이 뭐에 대한 번역으로 쓰이냐면 연방의 원문가 영연방. 공통 권력이잖아. 영국이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만 잉글랜드입니다. 우리가 아는 영국이 여기만이야. 여기는 위에는 스코틀랜드고 여기는 웨일즈 있고 여기는 북아일랜드란 말이야. 다 쪼개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연방은,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킹덤 (UK는) 얘네들이 합쳐서 부르는 거고,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합쳐지고 있는 시기예요. 이거를 스코틀랜드랑 먼저 병합하거든. 이건 언제 시기냐면 그 명예혁명 이후에 앤 여왕이 스코틀랜드까지 병합하면서 대영제국 퀸틀 마련을 표로 나오거든. 근데 이런 거를 영국 식민지들까지 포함해서 이 영국 식민지랑 영국 주변의 이런 국가들까지 포함한 이 전체 영국을 영연방이라고 불러요. 영국 연방. 그걸 커먼웰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리바이어던이나 커먼웰스랑 같은 말이야. 왜? 국가가 리바이어던이잖아. 절대 군주가 리바이어던이고. 그렇죠? 그래서 9번 커먼웰스 같은 말이고, 커먼웰스라고 씁니다. 커먼웰스. 요거예요. 영연방. 공통 권력. 그리고 10번은 로크는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11번. 11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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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은
아까는 신약은 믿음의 약속이라는 뜻이고 타가소 하잖아. 타가소. 아이를 맡기는 것이 타가소죠. 그래서 믿고 맡기는 거. 그래서 뭘 구성하냐면 11번 입법부를 구성하죠. 아까 얘는 명예혁명 성공해가지고 의회가 권력을 장악하고 의회가 만든 헌법에 따라 입헌 군주제하는 시기야. 명예혁명 시기는. 그렇지. 그래서 입법부가 중요하다. 입법부를 구성합니다. 자, 루소는 12번. 자, 일반 의지라고 하는데 일반 의지. 시민들의 공통 의지예요. 12번에 일반 의지라고 해서 일반 의지랑 보편 의지랑 같은 말이고 여기가 안 나오나? 요것도 기억해놔라. 일반 의지랑 일반 의지가 전체 의지랑 다르다고 꼭 기억하세요. 전체 의지가 아닙니다. 이 전체 의지는 뭐냐면 개별 의지의 총합, 특수의지. 특수의지의 총합이 전체 의지입니다. 뭔 얘기냐면 자, 여기서 나오는 루소는 시민들이 다 착한 존재들이야. 기본적으로 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할 거란 말이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그러면 여기 겹친 부분은 뭐냐면 A가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요소가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B도 뭐 우리 국가 우리 전체의 내 이익을 다 추구하는데 A도 A의 이익, B의 이익, C의 이익인데 A, B, C의 공통되는 부분은 A, B, C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켜주고자 하는 어떤 의지지, 욕구지. 그렇죠? 얘가 A가 요거 전체가 A 사익을 추구하는 의지지만 A, B, C가 겹친 여기는 그 중에서 A, B, C의 공통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의지잖아. 이게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라고. 이게 일반 의지예요. 이해가 교집합. 개별 의지의 교집합이 일반 의지고 특수 의지의 총합은 뭐냐면 이거에 빠지는 거죠. 이게 전체 의지. 그래서 특수 의지가 전체 의지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분을 해야 돼. 괜찮니? 넘어가고. 그리고 13번으로 넘어가서 보편 의지 혹은 일반 의지라는 명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소 키워드로 나와요. 13번은 절대군주주의입니다. 절대군주주의 아까 얘기했던 전제군주주의 왕이 지멋대로 하는 정책이죠. 자, 14번은 의회 중심제 입헌 군주제인데 여기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대의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뜻이 뭐예요? 어떤 게 대의 민주주의냐? 무창아, 대의 민주주의 뜻이 뭐야? 어떤 게 대의 민주주의니?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 하나를 할 때마다 도로를 깔까요? 군대를 침입할까요? 전쟁을 할까요?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거수투표해가지고 의사를 결정하는 건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고대 그리스 했잖아. 그렇지. 근데 일반적으로 국가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오늘날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 하잖아.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법 만들고 행정부 관리하고 이게 누군가를 대표해서 뽑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대신한다 혹은 의사를 대표한다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가 간접 민주주의랑 같은 말입니다. 이해가니? 무창아 이해가니? 이해 안 가면 바로 질문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왕이 죽진 않았거든. 명예혁명 결과 왕이 쫓겨나긴 하는데 메리 윌리엄이 공동왕으로 추대되지 공화국으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왕이 얼굴마담으로 있어요. 그래서 입헌 군주제 하는데 의회 중심제가 중심이고 의회가 중심이긴 한데 여기서는 법을 만들고요. 그 의회가 만든 법에 따라 군주가 통치를 해요. 그래서 집행권은 입헌 군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입헌 군주제. 아까 뭐랑 막 비교해. 옆에는 전제 군주제잖아. 근데 여기는 의회 중심 입헌 군주제야. 이해가니? 그래서 이권 분립이에요. 권력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괜찮니? 자, 그리고 루소는 15번에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같은 민주주의지. 그래서 루소와 로크의 주권자는 누구냐면 주권자, 주권을 가진 사람, 주권자가 시민이에요. 둘 다 민주주의니까. 그러면 홉스의 주권자는 누구겠니? 홉스의 주권자는 누굴까? 홉스. 군주가 주권자야. 군주가 법도 만들고 처벌도 하고 다 뭐 지멋대로 하잖아요. 전제군주니까.
그건 중요하다. 얘는 대의민주주의가 지정민주주의. 자, 홉스에서 저항권은 불인정하거나 제한적 인정이라고 나와요. 옛날에는 그냥 불인정으로 받고 불인정으로 나와도 맞아요. 근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최근에 조금 헌지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권을 침탈할 때 홉스가 이게 사회계약을 맺은 이유는 뭐냐면 생명권, 자유권은 개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자연권으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생명권이에요. 근데 만만투 상태에서는 생명권이 보장이 안 돼. 그래서 절대 균주한테 양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은 목적이 생명권 보장이잖아. 생명권 보장이 안 돼? 그러면 소극적 저항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로크 같은 경우는 정보를 뒤집어 엎을 수 있거든. 저항권 사상. 정보를 바꿀 수가 있어. 근데 홉스 같은 경우는 왕이 손이 안 닿는 곳으로 떠나가거나 아니면 이 국가를 이탈하거나 뭐 숨거나 그 정도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제한적 인정도 맞고 불인정도 맞아요. 둘 다. 최근에는 제한적 인정에 대한 손지가 좀 나오죠. 그리고 로크 같은 경우는 신탁 위반하면 적극적으로 저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루소 같은 경우 주권 침탈 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여기 주권이라는 건 국가 권력이거든요. 모든 사회경은 공통이야. 다 국가 권력이 주권인데 우리 일반 의지에 따라 국가가 주권을 행사한단 말이야. 근데 일반 의지에 저해되는 뭐 공통 권력에 따라 통치하면 여기 통치자는 있어요. 통치자는 있는데 그 통치자가 뭐 우리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해. 혹은 뭐 식민지 정부야. 그런 경우에는 주권이 침탈된 거기 때문에 일반 의지의 행사가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항권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근데 제한적인 경우야.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자연권 양도를 봅시다. 자연권 양도. 자연권을 전부 양도하는데 뭐는 제외한다? 생명권은 제외하고 양도해요. 홉스 입장에서. 홉스는 만만투니까 생명권 보장하려고 사회계약 맺은 거랬잖아. 생명권을 제외한 자연권 전부를 양도해. 로크 같은 경우는 자연권을 일부 양도하는데 16번에 집행권이라고 적었어요. 집행권. 집행권만 양도하는데 이 집행권이 입법권, 사벌권, 처벌권 아까 얘기했던 거 처벌권 같은 걸 가집니다. 자, 오른쪽 루소 같은 경우는 자연권을 전부 양도합니다. 누구한테 양도하냐면 모든 힘과 권리를 자기 자신에게 양도한다고요. 루소는 자연권이라는 용어를 사실 안 쓰거든요. 그냥 모든 힘과 권리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 직접 민주주의인 거죠. 나한테는 내가 국가인 거예요. 시민 모두가 국가야. 직접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권력을 양도하는 거예요. 자, 홉스 같은 경우는 생명권은 양도 안 해요. 다 양도하는 생명권은 양도 안 한다. 로크 같은 경우에도 생명권은 양도 안 합니다. 입법권, 처벌권, 사법권만 양도하는데 집행권만 양도했잖아. 그리고 루소는 생명권까지 양도해요. 그러니까 모든 힘과 권리를 자기 자신에게 양도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권도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사형제를 긍정할 겁니다. 이거는 생윤범이긴 한데 생윤에서 루소가 사형제를 긍정한다고 나오거든. 사회 계약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 내가 타인의 생명을 해쳤을 때는 내 생명권까지 반납해야 되는 거야. 생명권까지 양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권 양도에서 홉스는 입법권도 양도한 당연히 군주한테 모든 거는 다 주잖아. 생명권 빼고 다 주는 거예요. 저기는. 그래서 입법권까지 양도하는 거고 로크는 입법권을 주는 거죠. 애초에 아까 집행권에 입법권, 사법권, 처벌권이 들어갔잖아. 집행권에 입법권 당연히 양도하는 거고 루소는 입법권을 양도하지 않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내용이 좀 복잡한데 이거 다 외워야 된다. 내용이 어렵지?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조금 이따 이어서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하자. 자, 입법권 양도에서 루소는 입법권은 양도 안 해. 입법권은 주권자가 가지고 있으면 주권자가 시민이지. 직접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따로 입법권을 양도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자, 키워드는 홉스 같은 경우는 생명입니다. 생명권이 제일 중요하다 했지. 생명권 보존 위에 국가를 만든 거였잖아. 홉스는 생명 이런 단어가 나오면 되고 로크는 재산인데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여기 재산은 재산 보호를 위해서 그 자연권에 대한 처벌권을 그러니까 뭐냐 재산권을 침해한 거에 대한 처벌권이 남용돼서 입법권을 만든 거잖아. 재산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개념이 들어가. 로크 사상을 좀 보면 괜찮니?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을 얘기를 하는 거는 로크밖에 없습니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재산이 있어 없어?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재산이 있을까?
없어요. 자연 상태에서 재산이 등장하면 사회 상태로 이해한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재산을 얘기하는 건 자연 상태에서 재산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로크밖에 없다고. 괜찮죠?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재산이 있어? 아까 없었다 그랬잖아. 만물에 대해 만인이 권한을 행사하는 상태잖아. 그게 소유권이 없는 상태라고. 자, 그리고 루소는 불평등이죠. 불평등이 생겨가지고 사회 상태로 이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어서 시민적 자유를 이행하는 거죠. 시민적 자유. 이런 거였고, 그리고 공통은 자 17번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로 사회계약에 동의한다는 개념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로크 같은 경우,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명시적 동의, 무진적 동의라는 개념은 로크가 얘기하거든. 근데 로크가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은 서울시 관악구 주민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주민인데, 내가 관악구에 전입하면서 전입신고하잖아. 전입신고하면서 관악구에 주민세 납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의 해가지고 제출한단 말이야. 주민센터 가가지고. 그렇죠? 그게 명시적 동의야. 이해됐죠? 그럼 나는 관악구 법에 따르는 거죠. 근데 내가 관악구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등록을 한 게 아니야. 전입 신고를 내가 한 게 아니라도 내가 계속 관악구에 살고 있잖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관악구 시민이라서 부모님이 했어도 내가 여기 관악구에 계속 살고 있다면 관악구 법에 따르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내가 하자 안 해? 그런 게 아니라 하자고 안 했더라도 남들이 다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회에 속해 있잖아. 나도 그냥 그렇게 살지 이렇게라도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완전일치. 괜찮지?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은 어디 나오니 주로? 다수결은 공리주의 이런 데서 다수결이 나와요.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지 공리주의는.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라든가 다수결 원리라든가 이런 게 법으로 만든 민주주의로 만든 법 이런 거는 다수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공리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고, 사회계약에서는 만장일치 기면 그런 표현을 안 써요. 다수결 같은 표현을 안 써. 괜찮지? 자, 2번 자연 상태의 인간은 생명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진 이성적 존재다. 뭐가 빠졌니? 생명 자유, 재산이 없어요. 재산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 로크만 가지고 있어.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괜찮니? 헷갈려. 여기 내용이 되게 디테일하게 복잡하단 말이야. 누구는 뭐 얘기, 누구는 뭐 얘기 안 하고 어려워. 그래서 자, 국가는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는 맞을까? 국가가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나? 홉스도 있나요? 절대 군주가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나? 있어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 근데 좀 개념이 복잡한데, 홉스의 의무 위반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 이건 뭔 얘기냐면, 국가가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래도 사회 계약의 계약을 위반한 건 아니야.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시민들이야. 군주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그냥 계약이 만들어진 결과로 내가 권력을 가진 거지. 여기서 계약을 위반한다는 거는, 왜냐면 재작년 수능에 나왔어요. 수능 선에서 어렵거든. 애들이 많이 조금 틀렸던 문제인데, 계약을 위반한다는 거는 나는 국가한테 내 자연권을 위탁하지 않고 내가 자연권을 이전처럼 자연권, 처벌권, 집행권 이런 걸 마음대로 행사할 거야. 이게 계약 위반이야. 애초에 계약이 자연권을 모두 모아서 절대권자 주기로 하자, 이렇게 계약이었으니까. 이해가요? 군주가 막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그러면 그렇게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는 계약 목적에 위배될 수 있어. 계약 목적에 위배되지 않지. 생명권을 보호해야 되는 계약이니까. 계약 목적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게 계약을 위반하는 건 아니라고. 그럼 주권자는 이거 선지를 한번 보자.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워서. 자, 뒤에 보면은 1번입니다. 1번. 121페이지. 24년 생륜 수능 문제다. 그러니까 작년 생륜 수능 문제야. 근데 윤사든 생륜이든 사회경험이 킬링 파트야. 그래서 여기 윤사도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혹수는 국가의 통치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다. OX. 계약을 위반하는 건 아니라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죠? 막 함부로 행사한다고 해서 그 계약을 목적을 위반하게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어디냐? 의무 요건 얘기는 안 나오네. 그래서 자연 상태에 대해서는 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의 의무는 다 공통이에요.
일반적으로 자연권이라고 하면 생명, 자유, 재산권 얘기하는데 로크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근데 재산은 로크만 가지고 있는 거지 자연 상태에서. 18번 뭐는 양도하지 않냐면 소유권은 양도하지 않습니다. 재산 혹은 소유권 양도 X. 18번 소유권 양도 X. 자, 홉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없었죠. 로크는 소유권은 있지만 양도가 안 됐지. 로크는 자연 상태에 소유권이 있는데 뭐만 위탁했다 그랬어 아까 자연권? 처벌권만 위탁했다 그랬어요. 처벌권에 입법권, 집행권, 아니 집행권에 입법권, 사법권, 처벌권 이런 게 들어갔잖아. 그래서 집행권만 양도한 거기 때문에 이때 그 소유권은 양도를 안 했다. 그래서 아무도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9번에 주권은 양도하지 않아. 주권은. 왜냐하면 주권을라고 얘기하는 건 주권이 곧 국가 권력이야. 근데 홉스의 주권자는 군주고 로크와 루소의 주권자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로크의 주권 로크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안 하는 경우로 보거든. 그러니까 입법부의 권력을 위탁했으니까 사람들이 혹시 주권 양도한 거 아니야? 근데 주권을 대리하는 개념으로 보지 양도한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민주주의잖아 둘 다. 루소든 로크든 민주주의잖아요.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시민들이 가지고 있어. 정부가 입법권,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주권을 행사하고 권력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주권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민주주의니까. 그래서 주권을 양도하지 않는다. 홉스 같은 경우는 절대 군주주의니까 당연히 주권 양도 안 하겠지. 절대 군주가 다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겠지. 뒤에 5까지 봅니다. 사회계 안론에서. 자, 홉스는 국가의 통치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가능하다. 맞아, 틀려 아까. 틀려. 계약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를 위반하는 게 의무는 있지. 자연권 뭐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그걸 위반한다고 해서 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자 2번 홉스는 국가가 부재하는 곳에서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한다. 맞니? 국가가 부재하는 곳에서는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할까? 홉스? 맞아. 혼란 상태잖아. 만인이 대한 소유권을 가진 상태잖아. 오고 로크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봤다. OX. XX.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인이었죠 아까. 생명 자유를 가진 재산권을 로크만 있으니까 생명 자유를 가진 이성적 개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법. 그래서 합리적인 문제가 없고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OX.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이게 문제가 돼서 위탁을 한 거잖아. 처벌권이 다 가지고 있죠. 자연권으로서 처벌권이 있단 말이야, 개인이. 그래서 이 자연권을 모두의 그 입법부에 공통으로 위탁하는 게 사회계약의 내용이겠지. 그래서 5다. 5번은 국가는 인간이 사회적 본성에 따른 자연적 산물이다. OX.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따른 자연적 산물. OX. X도 X. 자연적 본성은 누가 얘기했어 예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지. 미서. 국가가 자연적 본성이라고 얘기한 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잖아.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국가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있어요. 자연적으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국가를 만드는. 근데 사회계약론에서는 국가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사회계약론은 있지. 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자연 상태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상태 같은 게 없는 거지. 자연 상태라는 거는 자연적 상태가 아니라 국가의 상태야. 항상 국가가 있는 거야. 인간의 본성이 국가를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자연적 상품이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선들에서 X입니다. 자, 홉스와 로크의 공통점인데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맞아, 틀려. 홉스, 로크의 공통점이네. 이거 생륜 9월 모평이다. 2번 모평인데 2번. 그러니까 며칠 전에 쳤죠.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맞을까 틀릴까? 자연 상태의 인간이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습니까? 홉스, 로크 공통으로? 맞니? 맞아. 뭔 얘기야? 자연권 얘기야, 자연권. 루소도 맞니? 틀리니? 루소도 같은 얘기 할 수 있니? 루소도 같은 얘기 할 수 있겠죠. 자연권이잖아, 자연권. 자, 생명, 자유에 대한 권리.
생명, 자유에 대한 권리. 그래서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 자유권 이기고 홉스, 로크 다 공통이에요. 자, 홉스, 로크 공통인데 국민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홉스는 맞니? 저항권 인정하고 홉스 맞아요. 제한적이네요, 제한적이죠. 그래서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홉스는 아닙니다. 로크만 맞아요.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도망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만 저항을 했지.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거는 로크만 적극적으로 인정해요. 홉스, 로크 공통이, 홉스, 루소 공통인데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홉스랑 루소,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맞아가 틀리네. 법을 제정할 권한이 무슨 권한이니? 법을 제정할 권한이 무슨 권한입니까? 입법권이잖아, 입법권. 법을 제정한 권한이 입법권이지, 당연히. 맞죠? 그러면 홉스의 주권자가 입법권을 가진다. 루소도 주권자는 입법권을 가진다. 맞아, 틀려? 어? 둘 다 맞지. 입법권은 양도 안 하잖아. 루소는 주권자가 누구였냐? 시민이잖아. 입법권 양도 안 한다고. 직접 민주주의다. 이게 같이 직접 민주주의가 법도 누가 만든 거야? 시민들이 만든 거야. 주권자가 만든 거야. 그래서 법을 제정할 권한은 홉스 같은 경우는 절대 군주가 입법권을 가지는 거고 루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입법권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애매해가지고 로크가 빠져 있는 거야. 로크는 어때요? 입법부가 그걸 가지지. 근데 약간 대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의적이야 멘트가. 그래서 애매하니까 얘를 빼고 둘이 시험 낸 겁니다. 괜찮니? 요 정도 수준까지 나온다. 다 얘기한 거면 여기까지 하고 시험 칩시다. 내려가자.